안녕하세요. 시알국어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의문의 변동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한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고요? 자, 강의한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요. 그 다음에 댓글창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쌤이 여러분에게 강의한 프린트하고 관련 연습 문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출력하시고 그거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댓글창을 글자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문의 변동 왜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국어를 표기할 때 이 표기와 발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꽃이라고 씁니다. 자, 꽃의 받침은 다 알다시피 치읓이죠? 자, 치읓이라고 쓰고요. 자, 치읓을 어떻게 발음되면 뭐로 바뀝니까? 디귿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표기는 치읓인데 발음이 디귿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변동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교체, 자, 암기를 위해서 첫 글자 한번 표시해 볼까요? 교체의 교, 축약의 축, 탈락의 탈, 첨가의 첨. 자, 이렇게 첫 글자를 짜서 한번 암기해 볼까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축, 탈첨. 이렇게 암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탈춤 쳐봤죠? 자, 탈춤 출 때, 없어 출 때 이 탈춤이 바로 연상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축탈첨. 자, 우선 그럼 교체 현상은 뭐냐? 자, 표기 A가 발음 B로 바뀐 현상이죠?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꽃의 치읓이 디귿으로 바뀐 얘가 바로 교체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체 현상은요, 음운의 개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니까 개수는 변동이 없죠. 자, 축약을 넣어볼게요. 축약은요, A, B 두 개가 C로 한 개로 주는 겁니다. 당연히 의문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을 줄어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자, 여기 지금 입학의 받침 비읍과 학의 히읗이 만나서 학의 피읍으로 바뀐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피읍에는요, 그 전 단계인 비읍과 히읗 두 의문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세요. 축약은 그 의문 두 개가 한 개로 줄 때 이전의 의문 두 개의 속성이 바뀌어진 의문 속에 남아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가끔 문제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탈락 볼까요? 탈락은요, A, B 두 개가 A 하나만 남거나 B 한 개만 남는 현상이 되겠죠? 자, 옆에 논이 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루 종일 실컷 놀았더니 논이 기분이 참 좋더라. 자, 논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여러분, 논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이것의 원형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놀다의 어간, 놀, 받침에 리을이 있는 원형이죠? 자, 이 원형 분석했을 때 어간에 리을 받침이 원래 있는데, 자, 발음하는 순간 리을이 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리을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탈락 현상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그래서 꼭 원형 분석, 다른 말로 형태소의 분석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분석했을 때, 바뀐, 탈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첨가현상입니다. 첨가현상은 A 혼자 있는데 뭔가가 붙어서, 그죠? 하나 늘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첨가는요, 의문의 개수가 플러스 1 되는 현상이 되겠죠? 자, 플러스 1 됩니다. 자, 솜과 이불이 만나서 솜, 이불을 만드는데요. 이불은 혼자 있으면 그냥 이불인데요. 솜과 만나서 합성어를 이루는 순간에 솜, 니불로 자, 모음 빈자리에 니은이 들어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불의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응이 니은으로 바뀐 게 아니라, 자, 모음 빈자리에 니은이 들어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라면 이건 첨가현상이 아니고 교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말했듯이 빈자리, 이때 모음은, 자, 이응은요, 음가가 없는 형식적인 이응이기 때문에, 자, 빈자리 니은이 첨가되는 것이라는 점 여러분이 주의해서 이해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체 현상은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교체 현상입니다. 교체 현상은 교축 탈첨 네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일 많이 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혼동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럼 교체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음절 끌소리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암기를 위해 선생님이 또 한번 암기 툴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알려주겠습니다. 자, 음절 끌소리 끝자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다음에 비음아의 비자의 동그라미, 유음아의 유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 하나 건너뛰어서 구개음아의 구자의 동그라미, 된 소리 되게 된자의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모음 역행동과 전설모음화는요 교차현상에 속하지만 이것은 최근에 수능과 내신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를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갖고 놓았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빼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 보면요 끝, 비유, 구댕이. 자, 순서 볼까요? 끝, 비유, 구, 된 이렇게 됩니다. 자, 순서 따라서 암기 툴을 보겠습니다. 끝, 비, 유, 구, 된. 자, 이 자는 그냥 붙여보겠습니다. 끝, 비유, 구댕이. 자, 여러분, 비유가 좋다. 나는 비유가 끝이 안 좋아. 끝, 비유. 자, 구댕이. 여러분, 구댕이가 뭡니까? 시골에 여러분들 비가 왔을 때 웅덩이, 이렇게 길가에 웅덩이 생기죠? 빗물이 고이는 그 웅덩이를 우리가 구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상하면서, 구덩이는 비유가 안 좋아. 구덩이, 끝비유 구덩이 이렇게 암기하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요. 자, 필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절 끝소리의 우리 규칙을 이해할 때는요. 음절 끝소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음절 끝소리는 그렇죠. 받침을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받침을 발음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음운의 변동은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선생님이 가리킨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음절 끝소리, 즉 받침에서 어떤 변동이 생깁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국어 받침을 표기할 때 어떤 자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음의 종류는 크게 14가지가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 하까지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개를 우리가 있다는 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받침을 표기할 때는요. 14개의 자음을 다 씁니다. 받침의 표기에는 14개의 자음을 다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발음할 때는 몇 개만 허용됩니까? 그렇습니다. 7개. 그 대표음 7개만 허용합니다. 7개. 그래서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을 발음이 7개의 받침만 허용되기 때문에 7대표음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7개의 자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비읍, 시옷이 빠져있네요. 자, 시옷을 빼고 이음까지 7개의 자음입니다. 그러니 시옷을 왜 뺐습니까? 그렇죠. 시옷은요, 디귿으로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옷을 뺀 7개의 자음, 가나다라, 마바사, 사를 빼고 아까지의 7대표음 법칙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꽃의 치읓이 디귿으로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밖에 쌍기역도 기역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음절 끝소리 규칙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자세히 또 한 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옷의 시옷도 디귿으로 바뀌고, 젖이 나온다의 지읒도 디귿으로 바뀌고 밭의 티읒도 디귿으로 바뀌죠. 그래서요. 자, 지읒, 시옷, 치읒, 티읒, 그 다음에 쌍시옷 전부 다 뭐로 바뀝니까? 히읗도 포함해서 이것도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바뀌는 자음이 제일 많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우리가 음절 끝소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요. 예컨대 이겁니다. 자, 여러분 부엌 뒤에 에서가 붙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계신다?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계신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에는 부엌에서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뭐가 맞습니까? 부엌에서가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왜 부엌에서가 아니고 부엌에서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때 부엌의 애자는요, 바로 조사, 부엌에서는 조사에 해당하죠. 조사는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죠. 형식 형태소, 특히 모음으로 시작하는 에서나 이나 을과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요, 앞에 있는 받침 키읔을 부엌의 기역처럼 음절 끝소리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뒤에 바로 연음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읔을 기역으로 바꾸지 않고 에서 키읔을 넘겨서 자 부엌의 키읔을 뒤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서 캐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부엌 캐서가 아니고 부엌 캐서가 되겠습니다. 주의합시다. 자 그러면 이와 연관해서 여러분들 부엌 뒤에 아내가 붙었을 때는 발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똑같이 부엌 칸에가 될까요? 아닙니다. 자, 이때 부엌의 안은 아까 말한 에서와 같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고요. 이때 안은 영어로 inside, 뭐뭐 안이라고 하는 명사. 자, 명사로 쓰인 단어죠. 자, 명사로 쓰인 단어이고 명사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단어 형태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요. 앞단어의 부엌의 키읔을 일단 대표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부엌이 기역으로 바뀌겠죠? 자, 기역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엌 칸에가 아니고 부엌 간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엌에서 부엌 안에 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수능과 대신 할 거 없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절가스 규칙과 연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은의 히읗은 이것도 역시 연음되어서 자, 히읗이 뒤로 넘어가야지 맞겠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자, 조은의 은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어미로 쓰인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히읗이 넘어가서 조흔이라고 발음되어야 할 것 같지만 자, 이것은 흔히 조흔, 나는 조흔 자,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지 않고요. 자, 히읗 탈락이 된다는 사실을 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면에요. 조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뒤에 소의 시읒이 어미 형식 형태소이긴 하지만 모음이 아니고 자음으로 뒤에 붙었기 때문에 자, 히읗이 자, 여기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은은 히읗이 탈락하고요. 조소에서는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교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조건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뒤에 은 같은 모음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 조소의 시옷 같은 자음이 오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을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필기를 좀 지워볼게요. 자, 다음 음절 끝을 단 뭡니까? 비음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음화가 뭡니까? 자, 비음화는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럼 비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비음이란 콧소리, 그렇죠? 콧소리. 코빗자의 콧소리죠? 여러분, 자음 14개 중에 콧소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코를 한번 바꿔 발음해볼까요? 니읍, 비읍, 이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이렇게 발음되면 코가 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비음이 니은과 미음과 이응이 있다는 걸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뀝니다.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뀐 현상이 비음하죠. 자, 그래서 예컨대 국물의 기역이요. 자, 국물의 이응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발음이 바뀔 때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혼자 있으면 국이잖아요. 혼자 있으면 국인데 뒤에 물이 오는 순간 바뀌죠? 그렇죠. 뒤에 오는 미음의 영향입니다. 뒤에 미음이라는 비음이 뒤에 인접자음인 물의 미음이 뭡니까? 비음이죠, 비음.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으로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를 닮아서 동화되는 현상입니다, 동화.
그래서 여러분들 비음화는 인접 자음이 비음인데 그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이 아닌 자음, 기억이 비음을 닮아서 바뀌는 현상입니다. 자, 인접 자음을 닮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고요. 수능 문제 보기에서 개념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음화에 국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비음화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옆에 잠깐 볼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비음화에서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종로 같은 경우는요.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니은이 비음이니까 비음화 현상 맞습니다. 그런데 비음으로 바뀌는 어떤 과정을 살피면요. 앞에 있는 이응이라는 비음 때문에, 즉 앞에 있는 자음 이응 때문에 뒤에 게 리을이 니은 바뀌었습니다.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서가 차례대로 일어났다 해서 순행동화라고 합니다. 자,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거 영향으로 바뀌어서 순행동화. 자, 그런데요, 이 순서가 이제 순행이 아닌 거꾸로 역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국물이죠. 이런 국물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앞에 게 바뀌었습니다. 국의 기억이 이음 바뀌죠. 누구 때문에? 뒤에 나오는 미음 때문에. 그래서, 자,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것이 바뀌었다 해서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역행동화. 그러면, 자, 비음화의 종류가 순행이 있고 역행이 있는데 이 2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순행과 역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바로 상호동화가 있습니다. 이 상호동화 약간 헷갈립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충청도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죠. 그 유명한 그 정이품성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는 그 산인데요. 속리산입니다. 자, 속리라고 쓰죠. 자, 받침 기역과 리을이 있는데요. 이 2개의 자음이 동시에 바뀌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속리의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고요. 리을은 니은 바뀌었습니다. 둘 다 비음이네요. 자, 기역은 이응으로,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음화, 즉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 형태를 좀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사례를 추가하면요. 금융, 여러분 그 여름에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면 그 물이 아주 급하게 흘러가죠. 자, 우리가 이걸 급류라고 하는데 쓰기는 급의 받침 비읍과 류의 리을 씁니다. 자, 근데 이 2개가 만나는 순간 앞에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고요.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바뀝니다. 동시에 바뀌었네요. 그렇죠. 상호동화 일어났습니다. 자, 또 하나 추가해 볼까요? 여러분들 천연 기념물 새가 있습니다. 바로 백로죠, 백로. 자, 흰색을 가진 새, 우아한 다리를 가진 아주 멋진 새죠. 자, 백로의 받침 기역과 그 다음에 리을이 있네요. 자, 2개의 자음이 만나서 역시 서로 몸을 껴안고 그죠? 동시에 바뀝니다. 자, 상호동화 일어나서 백로의 기역은 이응으로, 리을은 니은으로 상호동화 일어납니다. 자, 바로 이게 비음화의 상호동화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자음 동화 현상의 유음화. 여러분, 유음화는 유음이 뭔지를 알면 되겠죠? 유음은 바로 리을을 가리킵니다. 우리 국어의 자음 14개 중에서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음이 콧소리라면 그럼 유음은 무슨 소리일까요? 이 유음은요, 흐를 유자, 류. 자, 여러분, 리을을 발음할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자, 혀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죠? 자, 굴러가는 소리를 우리가 구를 유자, 흐를 유자에서 흐를 유자인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유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 유음은 굴러가는 소리 니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유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니은, 보통 니은이라는 자음이 앞뒤에 유음, 리을, 앞뒤에 인접한 자음, 인접자음 유음의 영향으로 바로 유음인 리을로 바뀐 현상입니다. 유음이 아닌 자음 니은이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 리을로 바뀐다. 자, 대표적으로 고구려 벽제 신라. 자, 신라의 받침 니은이 뒤에 나오는 리을의 영향으로 리을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음화도 동화 현상이고요. 인접자의 영향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비음화, 유음화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 국외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외음화는요. 자, 우선 국외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국외음. 이런 국외음을 되게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외음은요. 자, 앞에 한자를 살펴볼까요? 국외음은 앞에 구가 입구자고요. 개가 덮을 개자입니다. 입을 덮고 있는 소리.
여러분, 입을 덮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입천장을 가리킵니다. 입을 덮고 있는 게 입천장이죠. 여러분, 이 입천장, 코를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 입천장, 이 입천장에 혀를 이렇게 대고요. 발음을 하면요. 바로 지읒이나 치읒 같은 계통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츠. 자, 혀가 어디 갔습니까? 혀가 이렇게, 혀가 이렇게 닿으면서, 그죠? 츠 이렇게 소리합니다. 자, 입천장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개음은 뭐라고요? 입천장 소리입니다. 바로, 지읒과 치읒이 구개음, 입천장 소리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아닌 자음, 대표적으로 디귿과 티읕입니다. 치조음이라고 부릅니다. 디귿과 티읕 이 자음이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을 만납니다. 주의합시다. 형식 형태소, 즉 문법적 기능하는 형태소. 이 문법적 기능하는 형태소, 조사나 그 다음에 어미나 전미사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자,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전미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형식 형태에서 이를 만나서 구개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세요. 디귿, 티읕이 형식 형태에서, 다시 말하면 조사, 어미, 전미사 이를 만났을 때만 구개음, 지읒, 치읒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사례 구지를 보겠습니다. 자, 굳다의 굳, 거기에 이라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그죠? 굳이, 높이, 길이, 그죠? 깨끗이, 이렇게, 이는 전미사인데요. 전미사에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네요. 자, 구의 디귿이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났기 때문에, 자, 구개음화 조건이 부합합니다. 그래서 구의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면서 구지로 발음되죠. 자, 표기와 형태가 발음이 달라졌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구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묻히다. 원래 묻히다. 묻다에 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자,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먼저, 이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먼저 티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디귿과 히읗이 티읕 바뀌는 거 무슨 현상입니까? 자,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대기죠. 먼저 티읕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만나서 무티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 2단계로 자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는 2단계 현상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형태 주의합시다. 자 2단계로 일어나는 자 묻히다, 묻히다, 굳히다, 굳히다 같은 사례에서 2단계 현상으로 그 결과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구개음화 연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개음화는요, 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예심과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의해서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바로 구개음화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이 모음이,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아까 조건에서 말한 대로 실질 형태소가 아니고요. 바로, 형식 형태소라는 점을 주의해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통해서 한번 심화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이는요,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디귿 다음에 이가 오죠? 근데 이때 뒤에 이가, 맞이의 이는 전미사입니다. 자, 맞이는 첫째란 뜻인데, 태어난 첫 번째 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는 전미사 이로 썼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되고요. 이 형식 형태소가 쓰였기 때문에 구개음화 조건을 충족해서 마디의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디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손가락 마디 똑같이 마디의 디귿 다음에 이가 오지 않습니까? 그 디귿 다음에 이가 왔는데 구개음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디의 이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디는 형태소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디가 하나의 형태소 한 개입니다. 디귿과 이가 형태소의 경계가 아니고요. 형태소의 경계가 아니고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가 디귿과 이가 만나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합시다. 구개음화는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요.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한, 자, 밭 플러스 1항과 밭 플러스 1항,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농부가, 그가 밭 1항에서 일한다. 밭 1항에서 일한다는요, 여기에는 국외음마가 적용되지 않았네요. 그런데요, 자, 그 농부는 밭이랑 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밭이랑 논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밭이랑은요, 국외음마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밭 플러스 1항, 똑같은 밭 플러스 1항인데, 첫 번째 밭 플러스 1항은 국외음마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밭이랑만 일어납니다. 자, 똑같은 표기인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자, 이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필기가 좀 복잡한 선생님이 이렇게 또 필기를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밭 플러스 1항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1항은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시골 가면, 이렇게 밭이 있는데, 이렇게 또랑 높이 올라온 부분과 움푹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푹, 올라온 부분에 식물을 심고, 여기도 농사를 짓죠? 이렇게 움푹 올라온 부분과 움푹 패인 부분, 이 패인 부분을 합쳐서 이걸 잘라서 우리가 이걸 1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1항은요, 자, 밭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과 내려간 부분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명사. 이런 명사는 하나의 실질적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죠.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실질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마의 조건인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이걸 먼저 전제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1항이 국외음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일항에서요. 자, 우선 이 티귿과 이가 국외음마의 조건, 이 2가 1항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고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마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적용해 본다면 바의 티귿을 먼저 디귿으로 바꾸는 무슨 현상입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뒤에 1항이 온 상태에서 한 번 더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의 디귿 다음에 1항의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면요. 자, 여기에 니은 첨가, 빈 이 자리에 니은 첨가되는 두 번째로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밭 플러스 니랑인데 마지막으로 바의 디귿이 뭐로 바뀝니까? 반의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디귿이 니은 바뀌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자, 디귿이 니은 바뀌는, 그렇죠. 비음화 현상이 마지막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밭 플러스 1항은 음절끝 소리, 니은 첨가, 비음화 이렇게 3단계가 일어나면서 국외음화는 상관없이 발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필기를 주고 밑에 있는 것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필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그는 밭이랑 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왜 국외음마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한번 또 필기를 통해서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밭 플러스 뒤에 2항은 어떤 아이입니까? 이때 2항은요, 밭1항의 그 명사가 아니라 품사가 뭐로 썼습니까? 그렇죠. 조사로 쓰인 겁니다. 조사. 여러분들, 조사는요, 형식 형태소죠. 여러분들, 이게 왜 조사입니까? 여러분, 이때 1항은 무엇 과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체언 뒤에, 밭이라는 체언 뒤에, 자, 무엇 과라는 뜻으로 쓰인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인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나는, 햄버거랑 스파게티랑을 좋아한다. 이때 랑도 조사로 쓰인 것이고요. 나는 내 친구, 나는 친구 길동이랑, 그 다음에 춘향이랑 논다. 이때 이랑 길동이랑, 길동 뒤에 이랑이 쓰이면서 명사 뒤에 쓰인 무엇 과라는 뜻을 가진 조사로 쓰이고요. 역시 형식 형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랑이 조사라는 걸 알 수 있다면요. 형식 형태이기 때문에, 자, 티읕 다음에 오는 이가 형식 형태에서 바로 국외음화 적용되죠. 그래서, 밭이랑으로 발음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이랑과
다치랑은 같은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1항의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차이가 생겨서 발음이 다른 이런 결과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국외음화의 마지막 내용으로는요. 끝을 보겠습니다. 끝을. 자, 여러분 우리가 끝을 발음할 때 나는 끝을 봤어. 끝을 봤어. 우리가 끝을이라고 많이 발음을 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끝을은 잘못된 발음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자, 치읓을 바꾸는 국외음화를 적용시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국외음화를 많이 일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끝을에 티읕도 치읓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국외음화는 자, 티읕이 이 모음과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끝을은 어떠면 끝을은 티읕 다음에 이가 아니고요. 뭐가 왔습니까? 모음 의가 왔죠. 모음 우가 왔기 때문에 국외음화 현상에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끝을은 국외음화 시키면 안 되고요. 그대로 연음시켜서 끝을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 주의합시다. 반면에 여러분 끝 다음에 이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가 왔기 때문에 끝으로 국외음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두 개의 차이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거 된소리 대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필기 좀 지워볼까요? 그럼 된소리 대기는요.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된소리 대기는 좀 복잡합니다. 자, 네 가지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된소리는요. 자, 기역, 디귿, 비읍, 시읒, 가다, 보사가 똑같은 가다, 보사 만났을 때 암기합시다. 가다, 보사 플러스 가다, 보사. 자, 뒤에 게 예사소리인 가다, 보사가 자, 앞에 것의 영향, 즉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죠. 자,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의 영향으로 뒤에 게 된소리로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옆에 국밥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했으면 국이고 혼자 했으면 밥이죠. 뒤에 있는 밥이 국을 만나는 순간 밥이 밥으로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앞에 있는 기역 때문에 바뀌었죠. 국밥. 그래서 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추가해 보면요. 국수가 있겠습니다. 쓰기는 국수라고 쓰고요. 앞에 있는 기역 때문에 가다보사, 뒤에 있는 가다보사의 시옷이 국수로 바뀝니다. 똑같은 규칙이라는 걸 알 수 있네. 국수.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뒤에 게 된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신고의 기역이 신고의 쌍기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용언의 어간이 무엇입니까? 용언의 어간. 자, 여러분 신발을 신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 신발을 신다. 신다는 동사죠. 동사니까 용언이고요. 자, 신다의 어간은 신까지가 어간입니다. 근데 신의 받침이 니은이죠. 뒤에 다를 빼고 어미 고가 왔을 때 신발을 신고. 여러분 예를 봅시다. 내가 새 신발 샀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신발을 신고 가고 싶었어요. 엄마 나 새 신발 신고 갈 거야. 신고가 아니고요. 신고입니다. 신고 갈 거야. 그래서 신고라고 쓰면요. 자, 발음이 꼬로 바뀌기 때문에 된소리가 이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또 머리를 감고 엄마 나 아침에 머리를 감고 갈 거야. 역시 머리를 감다 역시 동사 용언의 어간이고요. 감다 용언의 어간이니까 다음에 받침 미음입니다. 신다의 니은과 감다의 미음,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이렇게 된소리를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세 번째 한자어 리을 받침 뒤. 자, 활동, 갈등인데요. 한자어 활이 받침 리을 끝나고 갈등의 받침 리을 끝나면서 뒤에 게 발음이 세집니다. 활동이 아니라 활동이고요. 갈등이 아니라 갈등입니다. 그러면 한자어 리을 받침 한자어 조건을 주의합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관형사형 자, 할 거스레 할에 받침 리을 다음에 거스레 것 할 거로 바뀌죠. 리을 다음에 발음이 세지면서요. 할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예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자, 쓰기는 할 바인데요. 할의 받침 리을이 관형상 어미입니다. 이 리을 다음에 바가 바의 된소리로 바뀌면서 할 바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된소리 규칙 네 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심화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된소리 뜨기 조건을 주의할 점이 있다. 뭐냐면요. 예를 들면요. 신발을 신고는
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경찰에 신고하다의 고 똑같은 신고 아닙니까? 똑같은 표기 신고인데 신발 신고는 된소리가 일어나고 경찰에 신고하다는 기억으로 안 바뀝니다. 그냥 쌍기억으로 안 바뀌고요. 신고 그대로 흐름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어디에 생겼을까요? 그 차이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는요. 그쵸? 신발 신다 동사 용언의 어간 뒤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바뀌고요. 경찰에 신고하다는 그 자체가 용언의 된소리가 왜 안 일어납니까? 이것은요. 용언의 어간이 아니고 신발 경찰에 신고 명사 체언이죠. 명사 체언이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 뒤라는 그런 조건에 충족되지 못해서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잘 기억해 두고, 그 마지막으로, 이게 2년 전에요. 2년 전에 수능 특강이 나온 건데, 여러분, 똑같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신발을 신기다, 기가 추가되어서 동사가 조금 파생되었습니다. 신발을 신기답니까? 신기답니까? 우리 꼬맹이에게 신발을 신기다? 신발을 신기다. 신기다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웬걸 신발을 신기다 틀린 발음이고요. 신발을 신기다가 맞습니다. 되게 헷갈립니다. 이거 왜 된소리가 안 되는 거야? why? 왜 안 됩니까? 신발 신고는 된소리 바뀌는데 신발을 신기다는 안 됩니다. 그거냐 여러분들 용언의 어간의 끝이 어디까지인가 보세요. 여러분 신기다의 어간이 신까지입니까? 신기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용언의 어간은요. 전미사 기도, 전미사를 포함한 데까지가 어간입니다. 여러분들 용언의 어간은 뭐라고요? 용언의 어간은요. 전미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신까지가 용언의 어간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신기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런 받침이 용언의 어간 끝이 받침 니은이 아니고 모미, 자 모미로 끝나기 때문에 어간 끝 니은 미음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고요. 따라서 된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기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고유어 한자음 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자어 리을 받침대에서 아까 우리가 된소리가 일어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실험할 때 화학물질 실험을 많이 하죠. 화학물질 실험할 때 화학물질 자 물질의 질의 지읒이 된소리의 찔로 바뀝니다. 왜냐고요? 화학의 물은 한자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주도에서 해녀 할머님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조개랑 성게 같은 걸 따죠. 우리가 이럴 때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표기 물질인데 화학물질은 된소리가 일어나지만 물질은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것은 해녀의 물질이 고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된소리 되기는 한자의 경우에만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고유어로 비교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음운의 변동 교체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되게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 뒤에 나온 축약 탈락 첨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